그 맹지란 말은 타인네트워크에서 빙 둘러싸인 땅, 공로와 어떤 접속물도 같이 못한 땅을 맹지라고 하죠. 그 다음 대지란 말은 그 자루대자 대지, 골목 안쪽에 깊숙한 땅, 벌룬 랜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요, 우리 토지 블록 이렇게 썼을 때, 요래 썼을 때요, 요래 썼을 때 골목 안쪽 깊숙한 땅, 요런 땅 같은 뭐가 됐으면 맹지가 되겠죠. 타인네트워크에서 빙 둘러싸인 땅, 이런 땅은 그 건축봐서 우리 건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맹지 감가. 그 다음에 골목 안쪽 깊숙한 요런 땅이에요. 요런 땅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루대자 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대지란 말은 전부 다 골목 안쪽 깊숙한 땅. 그래서 벌룬 랜드요. 풍선 형태 땅. 그 다음에 여기들은 전부 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됩니다. 그래서 대지감가, 맹지감가는 접근성에 따른 감가지 용도상 감가가 아니라는 얘기, 포인트는요. 그것만요. 자, 넘어갑니다. 뒤에 이제 그림이 지금 그걸 그려놨네요. 근데 그림이 약간 좀 불명 같아요. 여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지 같으면 타인네트워크에서 빙 둘러싸인 땅이고 어떠한 접속물도 같이 못하는 땅. 그 다음에 골목 안쪽 깊숙한 땅, 이런 땅은 전부 다 그저 자루대자 대지. 그 다음에 대지하고 맹지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감가됩니다. 접근성에 따른 감가지 용도상 감가가 아니라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지와 건부지. 그 다음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나지란 말하고 건부지는 또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지와 건부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요. 우리 건부지란 말은 건물이 부착된 땅을 건부지라고 하죠. 이런과 비교해서 말이 건물이 없는 땅은 첫 번째 나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갱지가 있고, 세 번째 공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건축물 유무에 따라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는 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목이 있습니다. 돼 있죠. 근데 흔히 나지는 비어있는 땅이므로 지목을 모른다. 용도를 결정할 때가 지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 쉬우니까 지목 있다는 얘기요. 요거 하나 먼저.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여기는 건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물론 법의 범주 내에서. 여기도 건축 가능하죠. 여기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지란 말은 비어있는 땅이라 특수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전체 다 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둘 땅, 비어있는 땅이지 비워두어야 될 땅이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했자니까 비워두어야 될 땅이요. 한자로는 빌공짜 땅자인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비워두어야 될 땅.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공법의 규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한민국 땅 어디든 전부 다 받겠죠. 역시 이건 똑같을 거고요. 일단 요렇게.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나아지는 지목이 있다는 것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지와 건부지의 관계요. 나지와 건부지 두 개의 관계를 따져서 나오는 말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량성이 풍부하다. 그죠? 삐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 크다. 맞죠? 비어있는 땅. 부끄러워요. 엄청 부끄러워 많이 탑니다. 예, 엄청 많이 타요. 그런데 남들없이 말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평소에 얘기 정말 잘 안 하거든요. 친구들 모임 가면은 뭐 하자 그러면 알았어. 돈 내라 알았어. 요 얘기지 왜 그런 말 안 하거든요. 평소에 거의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동창 중에서 이런 일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한다 하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움 많이 타고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오면 말하지만은 부끄러워요. 나중에는 건부지에 비해서
거기가 저한테 속은 거죠. 그게 코낀 거죠 뭐. 그 다음에 시장성이 높다. 맞죠? 돈 되니까 그만 가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나아지는 건물집에서 용도도 많고 돈 되니까 거래가 용이하다. 거래 용이성. 거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거래 용이하다. 잘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나아지는 건물집에서 최유효사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요. 그게 최유효사용형.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자체가 최유효사용이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자체가 채용 중이다. 그러면 또 틀린 말. 나아지는 건물집에서 가장 잘 써먹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거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말 뜻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나아지 가격은 건물집 가격의 상한선. 나아지 값은 건물집 가격의 상한선형.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비틀면은 나아지 값은 건물집 상한선이니까 건물집은 아무리 비싸도 나아지보다 더 비쌀 수 없다는 얘기. 그거를 뭐라고요? 건부감가. 이게 일반적이요. 건부감가 말은 건물이 부착된 땅은 값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부감가는 토지값 얘기지 건물값 얘기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건부감가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복합부동산입니까? 복합부동산에서 나와야 되겠죠. 건물 있어야 나오니까.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얼마나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왜 건부감가 됐었습니까? 바꾸면 돼요. 이 두 개를 이제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주어를 바꾸면 건부지는 낮에 비해서 용도장세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장성이 낮아지고 잘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최유상을 전제하는데 건부지는 이게 되니까 안 되니까 최유상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당연히 맞지 않냐. 맞는 논리.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히려 최유상이 된다면은 최유상이 안 되니까 값이 빠진다. 그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최유상이 된다면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서 이번은 건부증가 나오는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고 예외적으로 또 뭐가 나옵니까? 건부증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법적 규제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법적 규제가 강할수록 법적 규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의미가 없겠죠.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나 형상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위치나 형상이 맞았을 때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강원도 해안선 얘기했습니다. 얘가 지금 동해안이에요. 지금 여기 비어있는 땅 요거보다는 여기다가 별장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콘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 별장 콘도가 여기 주변과 잘 어우러진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 된다는 얘기죠. 최유사용. 그죠? 이럴 때 오히려 건부 증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용도의 건물이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즉 적합원칙에 어긋나면은 그때는 건부 증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시골 논 한가운데 지어놨대요. 이렇게 말을 더 어렵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적합원칙에 어긋난 거 맞죠? 건물 제대로 짓는 것은 균형의 원칙.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적합원칙의 차이점 둘 다 뭐가 잘 맞아라.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전부 다 비율이 잘 맞아라. 그 말은 똑같은데 균형의 원칙은 주변 따지 말고 건물만 제대로 지어. 쓸만하게. 구성요소, 설계, 설비. 그런 내부적 구성소를 잘 갖춰라. 그게 균형. 그래서 그런 내부적 요소가 잘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그래서 개별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적합원칙이란 말은 건물 제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잘 맞아야 돼. 자리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환경이라든가 주변 상태 어쩌니까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골이 어쩌니까 농사진 그 지역에다 별장을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별로 돈 안 될 수도 있죠. 환경이 좋은 데 지어야 되니까. 맞죠? 서민들 집단 거주의 고급 빌라 생산비도 투입비용도 안 나옵니다. 돈 안 되는 것. 그게 적합원칙 어긋난 것. 그래서 외부적 감가, 환경 감가, 위치 감가, 경제적 감가는 동의어. 같은 말로 쓰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가지, 요렇게만 좀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자, 읽어봅니다. 거기 나즈란 말이 무슨 말인지, 토지의 건물이나 그 용어를 쭉 써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건부, 감가, 증가 나왔죠? 그래서 맨 먼저 건부, 증가, 감가는 토지값 얘기지, 건물값 얘기가 아니란 얘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지하고 빈지란 말은 소유권 유무와 실익 대소에 따라서 우리 간단하게 법지란 말은 경사진 땅이죠. 그 다음에 빈지란 말은 해안가 옆에 있는 지적구가 누락된 땅.
그래서 그게 법진한 말, 빈진한 말 그렇게 치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종종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법진한 말, 빈진한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법진한 말은 이렇게 언덕 있는 땅, 여기 지금 집이 이렇게 했을 때 요 땅을 우리 뭐라 합니까? 법지라고 하고 요 면을 우리 뭐라 하면 법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요 경사진 땅을 법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적 소유권이요. 소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윗사람 땅 맞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실익, 돈 가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바닷가 이렇게 해안선 이렇게 있는데 만조시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다라고 육지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여기까지 등재가 되는데 여기까지만 되고 이게 빠진 땅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이 땅을 누구 걸로 할래?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적 소유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가 땅이니까. 그런데 실익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지하고 빈지는 소유권 유무와 실익 대소에 따라서 사적 소유가 되고 근데 별로 돈 가치는 안 되더라. 법지. 사적 소유권 안 되는데 쓸모가 많더라. 빈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지 획지. 세 번째. 그 다음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 획지. 그래서 필지란 말, 획지란 말도 우리 종종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필지란 말하고 획지. 요것도 이제 또 구별하자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의미. 그래서 의미에서 필지란 말은 글자도 부필자, 땅지자, 붓으로 땅에다 선을 그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는 전부 다 법률상 개념, 법적 개념이에요. 여기는 법적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이거는 경제적 개념, 부동산 개념 또는 평가상 개념. 그래서 경제적, 부동산학 또는 평가상이요. 요 개념. 감정평가에서는 필지보다 획지를 더 먼저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상 개념입니다. 일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권리중심. 그래서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중심이죠. 그래서 권리. 그러니까 뭐 하려고 선을 그어놨겠습니까? 거기까지가 내 거다, 누 거다. 소유권의 범주. 권리중심. 그 다음에 여기는 권리중심에는 주로 가치중심 아니면 또는 가격중심이요. 돈이니까. 경제되니까 당연히 돈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뜻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기 등록. 등기하고 등록단이죠. 그런데 면적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요. 면적과 무관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저는 이용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용단위 할 때게 또는 아니면 활동 또는 아니면 우리가 평가할 때 값을 매길 때 이쪽 개념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주로 말을 많이 구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기로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필지와 획지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필지와 획지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을 때는 무슨 평가? 개별평가. 우리 지금 평가 방식은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 지금 그거 구별하려고. 그래서 일필지, 일획지, 하나 용도 하나 쓸 때는 같을 때는 개별평가, 원칙이. 근데 그러다 필지가 더 클 수도 있죠. 이번엔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 있습니다. 자, 큰 땅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 가치 같은 건 나눠서 평가한다. 이게 필지가 더 크고 획지가 더 작을 때는 뭐라고요? 구분평가. 필지는 10,000평인데 한 필지인데 쪼개서 1,000평 쪼개 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구분평가. 그래서 구분 가치 합산. 이번에 획지가 더 클 수도 있죠. 이번에 갑을 병정무 전부 5사람 땅을 사가지고 5필지인데 하나에 백화점 쓰고 있습니다.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이렇게. 기억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면성. 그래서 필지학자만 전부 다 양면성 두 개를 어쩌니까 동시에 씁니다. 양면성. 다시 말하면 이쪽은 거래활동, 권리중심이기 때문에 사고팔 때, 매매활동은 여기. 거래 매매는 사고팔 때는. 맞죠? 평가할 때는 이쪽에. 물론 거래활동할 때는 필지만 쓰고 획지는 절대 못 씁니다. 그 말은 아니죠. 필지를 더 먼저만 쓴다는 얘기지 획지를 무시한다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평가, 이용활동할 때 나무 땅도 쓸 수가 있고 평가할 때는 어쩌니까 전부 다 합쳐서 필지를 합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활동, 소유, 이용, 거래활동, 사고팔 때는 필지가 중심, 값을 매길 때는 획지가 더 먼저. 이해된 거죠? 그래서 양면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필지란 말은 지번, 그 다음에 등기, 등록단위. 맨 첫 번째 이제 밑줄만 하자면 그래서 필지란 말 하나에 지번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단위 골자가. 두 번째 무슨 법. 그래서 두 번째 맨 뒤에 보시면 끝에 보면 법적 개념 그 말만. 제가 말한 데는 좀 밑줄 그으시란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에 보시면은 뭔가 권리중심. 동그라미 3번에서는 권리중심. 그래서 매매 교환은 필지를 더 먼저 씁니다. 맞죠? 그 다음에 획지는 보시면은 가격 수준.
맨 첫 번째 오른쪽 뒤에 가격순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무슨 개념? 활동상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지는 이용, 개발, 평가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획지를 쓴다. 이용하고 평가할 때는 획지 중심. 그것도 아직 안심이 안 돼서 또 밑에 박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슨 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번, 등록 단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면 권리 중심. 그래서 법률적 기준, 네 번째가 권리 구분, 그 다음 면적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말은 엄청나게 긴데 딱 요 세 마디 좀 쓰고 있는 거죠. 필지는 법적 개념, 권리 중심, 그 다음에 등록 단위. 획지는 부동산 개념, 평가상 개념, 그 다음에 또는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돈 중심. 그 다음에 이용, 평가, 활동할 때 씁니다. 딱 6마디. 그래서 필지 획지는 면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쓰는데 두 가지 동시에 쓰는데 쓰는 목적에 따라서 뭐를 먼저 쓰고 뭘 중시한다는 얘기지 무시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고 팔 때는 필지가 더 먼저 중점적으로, 획지는 안 쓰다 소리가 아니라 쓰긴 쓰는데, 값을 매길 때는 획지가 더 먼저, 필지 무시한다 소리가 아니라 양면성. 된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 공한지하고 그 다음에 휴한지 두 가지만. 둘 다 놀리는 땅 맞죠? 그러니까 공한지도 쉬고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휴한지도 어쩌니까 쉬는 땅 맞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공한지는 집가상승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땅. 그 다음에 휴한지라면은 토지의 유용성, 수익성을 어쩌니까 높이기 위해서 잠시 쉬는 땅. 우리 쉬는 시간이 휴한지입니다. 그리고 휴식 잡는 거. 또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휴한지 맞죠? 우리 밤에 주무시는 것도 휴한지. 그러니까 여기는 저 집가상승 때문에 주로 자본이득이란 말 쓰면 될까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유용성 높이니까 이런 무슨 이득? 소득이득. 그래서 저녁은 저 뭐 관심? 투기적 전성이 강할 거, 여기는 어디? 투자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공한지는 투기적 성격이 좀 강한 땅이고 그 다음에 휴한지는 투자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굳이 만들자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포락지, 무너지는 땅이고 그 다음에 한계지, 도시 가장 멀리 있는 땅. 그래서 도시가 개발됐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개발되는데 도시의 중심에서 가장 택지로서 가장 멀리 있는 땅을 한계지, 바운더리, 경계에 있는 땅. 그러니까 중심에서 봤을 때 택지로서는 최원방권의 땅을 한계지. 그래서 교통체계, 교통시설 이런 게 발달되면 한계지는 점점 더 넓어진다는 얘기. 거기까지요.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드린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볼게요. 거기 1번은 금방 놔두고 2번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에 말하는 부동산과 민법에 말하는 부동산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으로 봅니다. 민법은 협의와 준부동산, 광의, 그러니까 경직소득에 빠졌죠. 1번 말 뜻이. 1번이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복합 개념, 법률적, 기술적 다 보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그리고 공법적, 사법적이면서 협의, 준부동산, 광의, 그러면 경제적 질서가 빠졌죠. 1번 이해하신 거죠? 네, 그 뜻이고. 두 번째, 보자면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이란 원래 동산했던 것이 부동산의 것으로서 부동산을 붙여놓은 어떤 방법, 의사합치, 당사자 관계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맞죠? 그런 염사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역시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뭘로 한다?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지와 획지는 같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동산은 획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쓴다. 양면성. 대신에 거래활동에서는 필지를 더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는 획지를 더 먼저 쓴다는 것. 그러나 두 개 다 쓴다는 얘기. 그래서 일면성 틀렸죠? 네 번째, 나아지는 건물집에서 용도양성이 풍부하여 시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건부 감가하는데 검감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부 증가등도 있다. 이럴 때는 건폐율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 법적 규제가 아까 강했을 때 이거 요거죠. 그래서 법적 규제 강했을 때 약할 때가 아니라 2번 문제 푸는 이유를 혹시 이해하신 분 있는가요?
왜 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풀고 있습니다. 답이 미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건폐율 그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죠.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죠. 자, 4번까지 틀렸습니다. 5번.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평가할 때 전환 후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은 5번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또 4번으로 체크됐다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서 있을게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도 복합 개념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부동산의 3번도 지문이 얼른 보시면은 법률적으로 나와야 되나 그 말 한마디도 안 써졌습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1번 보시면은 부동산의 입지 선정 시 자연환경 가로조건, 그럼 자연환경 가로조건까지는 기술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과의 접근성, 경제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법률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합 개념에서 우리 아까 바로 전 시간에 기술적, 경제, 법률적 나온다며. 근데 그 말을 안 보여주고 예를 다 써놨잖아요. 나쁜 놈. 조금 더 비틀어놓은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투자 결정의 타당성 분석 시 통상적으로 규제 및 용도 포함한 다양한 검토. 여기까지는 법률적 규제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 환경상 영향, 그 다음에 설계, 환경 영향가 뭐가 되겠습니까? 설계는 경제적 타당성, 그 다음에 평가 등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보자면은 타당성 분석했었을 때 규제, 용도 포함한 다양한 검토, 환경상 전부 다 포함해라. 맞는 얘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타당성 할 때는 경제성도 보고 그 다음에 법률성도 봐라. 지금 그런 얘기,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의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해도 그 다음에 경제성이 없는 경우 투자 타당성 상산될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맞고요. 네 번째, 부동산 거래활동 평가활동에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함께 대상으로 되면서 토지는 복합 개념. 어디가 틀렸습니까? 개발자는 복합 개념보다는 복합 부동산이다. 그럼 복합 부동산 맞는데 어디가 좀 틀렸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독립되지 않고 거래활동, 평가활동 할 때는 그죠? 거래 평가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쩌니까 서로 독립되고 함께 보는데 이럴 때는 복합 개념 부동산보다는 복합 부동산 뭘로? 동시에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부동산 거래활동에서 평가활동,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권을 독립되지 않고 그 대상으로 할 때 복합 개념보다는 복합 개념보다는 복합 부동산을 봐야 된다. 맞았어? 틀렸어요? 엄청 혼동되게 만들어놨네요. 자, 5번 읽어보고요. 부동산의 하자요인과 태하요인 및 감가율을 파악할 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을 전부 다 전문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자체가 어쩝니까? 해보자면 3번은 지금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가요? 보시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뭘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상당히 좀 높여놓은 문제예요. 우리 기본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본다. 그 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복합 부동산 비교를 하는데 그럼 1번 같으면 입지 선정할 때 자연환경 가로조건은 기술적이라는 뜻이고 이 말 이해하셨을 거니까. 그 다음에 시장과의 접근성, 경제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이거는 전부 다 법률적. 맞죠? 그러니까 1번 얘기는 기술적, 경제법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말이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결정할 때 타당성 분석 시 통상적으로 규제 및 용도적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환경상 그러니까 규제 및 용도적 여기까지는 뭐겠습니까? 법률적, 그 다음에 환경영향, 설계 이건 뭐겠습니까? 환경영향, 그 다음에 설계 나오니까 기술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 타당성, 즉 평가 이런 걸 전부 다 포함된다. 세 가지 동시에 다 본다는 뜻이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에 타당성 분석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경제성 볼 때 타당 안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최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최우상에서 법률적 기술적으로 맞으면 최선이란 말 기억나신가요? 그 다음에 경제적 들어갈 때 비교해서 최고가 되죠. 아무튼 세 가지 동시에 본다는 얘기는 말은 맞고. 자, 그럼 네 번째는 어디가 틀렸어요?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활동 평가활동에 있어서
거래활동, 평가활동. 벌써 거래활동 할 때는 뭐 중심? 사고 팔 때. 그죠? 거래활동, 평가활동에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되지 않고 거래활동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근데 평가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잖아요. 지금 필지액 개념을 넣어놨는데 거래활동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되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가? 그 따로따로 독립성으로 봐야 맞죠. 아까 사고 팔 때는 뭡니까? 우리 법률적 측면 필지액 그 개념에서. 근데 평가활동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본다는 얘기했으니까. 썩을 놈 많이 속여놨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거래활동 및 평가활동에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되지 않고 거래활동할 때 서로 어쩝니까? 따로따로 보니까 독립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평가하고 이용할 때 어떻게 봅니까? 같이 본다는 얘기.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단히 토지의 복합개념보다는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뒤쪽은 말이 맞아요.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이 맞다.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 맞잖아요. 4번이 뭐가 틀리냐면은 뒤쪽에는 맞았는데 거래활동 그 말 빼면 맞아요 지금요. 평가활동을 같이 시급하는데 거래활동할 때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토지만 따로 건물은 따로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법률적에서는 필지 중심이고 평가 이용할 때는 획지 중심 그 말뜻이 엄청나게 지금 속여놓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도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5번도 복합부동산, 4번도 복합부동산. 그 다음에 거기도요. 알맞은 것은요. 1번 보시면은 거래활동, 평가활동에서 즉 경제기술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대상이 되나 법률서는 함께 취급한다. 역시 반대. 사고 팔 때는 따로따로 별개. 아까 법률적 과세는 따로따로. 근데 경제적은 기술적은 함께. 1번 됐어요? 두 번째.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말한다. 그러면 2번은 지금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 부동산. 그죠? 평가를 할 때는 개별평가 아니라, 그죠?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평가는 원칙이다. 그죠?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개별이나 일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땅하고 건물 동시에 했습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일체로 이용되는 것 같이 썼을 때 이때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원칙, 따로따로 원칙 한꺼번에 토지 플러스 건물 일체로 이용될 때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평가할 때 복합 부동산은 일괄 평가가 먼저 원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가 방법 중에서 수익 방식이 적용될 때 순수익 잔여법, 아까 잔여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도 연금법, 상환기법. 예, 답이 네 번째예요. 맞는 것은요. 그래서 지금은 알맞은 것은 4번은 지금 3번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은 주거 근린상을 결합된 것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복합 건물.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 복합 부동산이 있었고 복합 기능 건물. 세 번째는 뺐지만은 우리 맨 처음 했을 때에 복합 개념 기억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복합 부동산, 세 번째가 복합 건물. 주상복합. 하나의 건물에 두 개 동시에 있는 것을 복합 기능 건물, 다용도 건물. 답은 4번이요. 자, 5번 풀어봅시다. 자, 5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죠? 왜요? 개별. 아까 지역이 맞다고 그랬죠? 예. 거기 언론이라서 개별을 못 찾으실 건데 그냥 쑥 읽고 그냥 넘어갔을 건데요? 예. 그 개별 토지가 아니라 지역사후관. 아까 후보지역 요거 지역사후 요거잖아요. 개별이 아니라. 지금은 금방 들어옵니다 눈에. 근데 개별 얼른 못 보셨을 건데요? 분명히 개별은 잊고 넘어가셨는데 개별이 눈에 안 들어왔을 건데요? 그래서 필지, 나지, 후보지 명령인데 거기 후보지 같으면은 농지, 택지, 임지역, 지역사후관에 용도가 전환되면 여기까지 맞죠. 개별 토지가 아니라 지역사후관 용도 전환. 지역이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옳은 것은 자 1분 드립니다.
답 나왔죠? 1번 어디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후보지행지는 가격, 용도, 분류, 동일수거는 원칙은 전원 후가 맞습니다. 아까 요 얘기 원칙은 요게 맞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원 전이 된다. 근데 합치면은 지금 현 상태는 용도는 전지에 속해 있어야죠. 지금 상태 용도는 후지에겠다는 이미 바뀐 다음이라는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전후를 좀 구별하시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이거죠. 세 번째는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세 번째는 뭘 물어본 것 같아요? 3, 4, 5는 다 똑같은 말인데 뭘 물어봤습니까? 요거 좀 물어봤습니다. 3, 4, 5는. 그러니까 3번 같은 거는 택지 후보지는 농지를 평가할 때 농지 표준주가 아니라 택지 후보지 편주로 택지 편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 4, 5가 요 말을 지금 비틀어 놓은 말이죠. 요렇게만 쓴 것이 아니라 농지적인 그 택지 후보지가 됐다. 그러면 가격은 무슨 값으로? 택지 값으로. 분류도 뭘로? 택지로. 용도도 뭘로? 택지로. 시장도 어디로? 택지로. 그 얘기가 지금 3, 4, 5번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는 그러면 농지 편주가 아니라 택지.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택지원으로 바뀌는 농지역은 토지는 농지시장이 아니라 택지시장으로. 이게 동일수권 분류할 때 전환 후로 분류한다. 그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드리는 문제가 그냥 딱 떨어지는 문제 좀 잘 없잖아요.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한다면 아마 웬만한 문제 다 풀릴 수가 있을 거니까. 이런 지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간단한 지문은 금방 보이니까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는 요것만 부지런히 외워놨어요. 이렇게 싹 바뀌면 어떻게 하죠? 책에 없는디? 이래서 개론은 찍는디? 아닌디?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비틀어지면 보여주는 문제.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번, 8번은 이제 아직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자, 놔두시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거기 28개 지목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릴, 하나만 더. 선하지. 그 말 빠졌네요. 선하지란 말은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그래서 선하지에서 지문이 나온다면 딱 한 가지. 전체 보상, 일부 보상, 일부 보상 원칙. 됐죠? 그러니까 선하지에서 지문이 나온다면 전체 보상이 아니라 일부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 말만. 나머지 필요 없고요.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라는 법률은 공시법에서 더 잘하니까 빼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리도 뺍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갑시다. 이거 나중에 나 혼자 모여가지고 집에 가서 봐야지. 그럼 볼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특성까지만 하는데, 총론을 다 끝내는데, 네 가지만 정확히 정리하시자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 두 번째가 개념, 용어, 특성, 요 네 가지만 정확히 정리하시자고요. 그걸 정리하고 이제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특성이요. 거기 부동산 특성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말은 말 뜻이 동산과 비교해봤을 때 부동산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 특성 나오는 뭐랑 비교하자고요? 일반 동산 그것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모든 말이 전부 다 끼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가격의 특성, 평가의 특성, 관리의 특성, 경비활동 특성, 수요의 특성, 공급의 특성, 광고의 특성,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무슨 특성 나오면 항상 뭐랑 비교하자고요? 일반 동산 그것과 비교하면 이런 모습. 됐죠? 그래서 일반 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 말은 일반 동사가 비교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다. 그럼 동산은 전체적이니까. 맞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쩌니까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 맞죠? 일반 시장은 전체가 하나의 시장. 근데 부동산은 동네별로 이루어지니까 지역성, 국지성을 갖습니다. 맞죠? 일반 동산은 거래를 비공개할 필요도 없죠. 공개 안 해도 다 알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 10돈 샀대요. 그거 한 돈에 얼마니까 얼마 정도 샀겠지. 어디나 똑같으니까 공개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어쩌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은 공개 안 하면 모르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약서, 다운계약 쓰시는 이유가 있죠. 세금 적게 내려고. 그죠?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조직성을 딱 가지고 있죠. 본사, 영업소, 대리점 이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울 본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방 총판을 싣고 가서 그 다음 지방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나눠 파는 이 구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가격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하면 정확히 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 부동산은 그런 조직 구조가 있죠. 서울 본사에서 땅 만들어서 집 지어가지고 그죠? 싣고 와서 광주에 대리점에 통해서 파는 거 아니란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그죠? 또 일반 동사는 표준화가 정확히 되죠. 부동산은 표준화 된다는 비표준화성. 지금 말 기억되시는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지역성, 국지성 같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분시장. 두 번째 거래 비공개성,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 비표준화성, 부동성,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시장. 부동산은 비조직성,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시장. 그거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일반 동사는 그런 게 없이 다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 무슨 특성 나오면 항상 뭐랑 비교하자고요? 일반 동산 그것과.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자연적성. 그래서 항상 자연적이란 말은 저희 과목에서는 자연적, 절대적, 물리적.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또 다른 말로 절대적 특성, 물리적 특성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오로지 어디에만, 땅에만 있죠. 토지만요. 건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있습니다. 자연적 성은 건물은 없죠. 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성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녀석이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원초적, 선천적, 경직적, 불변적, 변하지 않는 성질. 모든 자연적에서 다 불변. 자연적, 물리적, 절대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불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 뭐라고요? 그죠? 인문적 특성 이렇게.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사람들이 그 땅을 써먹을 때 어렵고 힘드니까 보다 더 쉽게 써먹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성질. 그래서 자연적이 원초적, 선천적 있다면 인문적은 후천적, 그죠? 자연적이 고정적, 불변적, 인문적은 가변적, 유동적 이렇게 말 되죠? 언제든지 두 개가 동시에 따라갑니다. 언제든지 좀.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이제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말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적 측면은 언제든지 부동성인데 인문적 측면은 부동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말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절대적, 물리적 측면 위치가 어쩌면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로 무슨 말 따라올까요? 자리가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런 말 따르면 전부 다 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했단 말이 그러니까 자리가 어쩌입니다. 또는 위치가 어쩌입니다. 또는 지역이 어쩌입니다. 또는 어쩌입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환경이 어쩌입니다. 이런 거라면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 환경, 위치, 지역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동성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사실은 요 말만 사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안 바뀝니다. 위치가 안 바뀝니다. 지역이 안 바뀝니다. 환경이 안 바뀝니다. 그 얘기. 말 뜻이. 그러니까 자리가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런 말로 하면 전부가 다 부동성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말을 끄집어낸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우시면 그 다음 얘기니까.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다 애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임장활동. 그래서 임장이라는 말은 못 움직이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 장소에 어쩌면 임장, 현장에 가보는 것을 우리 임장활동이라고 말하죠.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왜 가봤냐? 그 지역의 환경을 보려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정보활동이죠. 그 지역 환경이 어떤가? 그동안 사정이 어쩐가? 그 지역 사정을 보는 게 바로 정보활동. 맞죠? 그래서 지역 환경, 지역 정보 보는 게 바로 지역 분석에서. 그 다음에 가서봤더니 어쩌니까 또 했으니까 그걸 그죠? 지역성, 국지성. 그 땅은 전부 다 지역성입니다. 또는 아니면 국지성. 그러니까 지역이란 말, 국지란 말 뜻이 바로 뭡니까? 국한됐다면 어느 지역으로 한정됐다는 얘기. 동네시장, 조각시장. 맞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나눈 시장, 세분화된 시장.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세분화된 시장. 그 동네 특성하고 옆 동네는 같지 않으니까. 이 종류 좀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이 사실 전부죠. 사실은요. 전부 다 여기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니까 특화된 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만 어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특화란 말 쓰면 되겠죠. 특화된 시장 이렇게요. 그래서 특산물은 공사품이 없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만 특산물이 있지 공산품 특산물이라는 게 없죠. 그 지역적 성격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동산 관계법규가 어찌합니까? 관계법규가 많아요, 적어요? 법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성질사라는 법규가 나오니까. 전체는 것도 있지만은 용적률, 건폐 그 지역마다 같아야 틀려요? 왜? 그 돈 사정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니까 또 뭐 할 때 이래서 우리 지역 분석 나오는 거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환경 얘기. 그래서 환경 얘기 나온 게 이제 외부성 문제, 외불경제, 외부경제, 불경제. 우리 저 뒤쪽 가서 외부성 문제는 인접성과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또 이거 관계된 것은 적합의 원칙, 환경 얘기, 우리 외부성 원칙, 환경 얘기. 지금 다 연결시켜 가는 거지, 지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된 걸 지금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감가는 환경감가, 위치감가. 그래, 적합 원칙은 자리 잘 잡으세요. 주거용은 주거지에. 그래서 자리 잘 잡아라. 주변 재개, 주변과 어우러져라. 환경과 어우러져라. 자리 얘기, 환경 얘기. 그러니까 적합 원칙도 부동성과 밀접하고 외부성 원칙도 부동성과 밀접하고. 말 되죠? 결국에 사실 딱 한 덩어리예요. 따로따로 떨어지가 보다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연결을 시켜, 점점 연결을 시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 시장. 부동산 시장은 구책 시장이나 전부 다 추상적 시장. 그러니까 진열 판매, 샘플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부동산 물건 자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사고 판다. 추상적. 땅은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에서 사고 판다는 것은 그 물건 자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는 권리와 이익을 사고 파는 거. 맞죠?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중개업. 우리가 중개업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 동산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돈 많으면 가게 만들면 돼. 부동산은 안 돼. 맞죠? 그 다음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기록 가능하죠. 기록주의. 그래서 안 움직여서 써놓은 것을 움직이는 갖다 주면 되겠죠. 기록주의. 지방세, 세원의 근거.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어쩌면 세금이 나오니까. 지방세, 세원.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시 소유욕이 떨어집니다. 여기 특정시란 말은 전쟁이라든가 사회적 동요. 그래서 특정시, 전쟁, 사회적 동요, 불안감이 있었을 때 소유욕이 뚝 떨어지죠.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유태인들이 귀금상사 많이 했었다. 그래서 조직폭력 목걸이 크고 차고 다닌다. 바로 그 얘기.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곧 전쟁 날 분위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투자 문제 거의 안 들어온대요. 근데 지금 주가는 점점 올라가고 경기선 좋게 봤습니다. 아직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몇 개만 밑줄을 긋읍시다, 이제요. 맨 처음에 부동산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은 자리가, 위치가, 지역이, 장소가, 환경이 안 바뀐다. 그게 부동성. 그런데 또 위치가 환경이 바뀔 때가 드는 인문적 측면이에요. 그게 뭐든 자연적인 불변, 뭐든 인문적 위치, 인문적 환경, 인문적 지역 바뀝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주거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 매립해서 주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자연적 위치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인문적 위치는 바뀔 수 있죠. 뭐든 자연은 불변, 뭐든 인문은 가변적. 자, 2번에 보시면 거기 임장활동 몇 개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활동, 네 번째, 두 번째는 지역분석, 바로 위에 세분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지화. 그러니까 국지화라는 말을 애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국지성이 무슨 말이죠? 지역성이 무슨 말이죠? 임장활동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야 멀리 가니까. 그거를 애워놓고 그 말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수도 있죠. 지난번 모의고사 4번 문제 그렇게 썼습니다. 3번 문제. 3번에서 그 낱말 쭉 써놨잖아요. 그 지역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안 들어있는 그 말 다 끌어내는 거니까. 인근 지역 나오면은
지역이니까 부동성이고 인근역이 나오면 인접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재 임장활동, 지역성, 국지성 그러면 임장활동 딱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거기 6번째는 입지선정. 그러니까 거기 밑에 2번째 줄 입지선정. 입지선정이란 말 뜻이 뭘까? 장소를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입지가 자리 아닌가요? 맞죠? 아무튼 해석해 보면 자리가 어쩌고 장소가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 말들이 다 숨어 있죠. 그게 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그래서 담보가치. 부동산의 담보가치로 중요한 것은 부동성하고 영속성이 아주 밀접합니다. 없어지는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되니까 담보가치. 부동성과 영속성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자, 2번째 부정성. 자, 2번 얘기. 자, 2번째 자, 부정성이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부정성이라는 말 뜻은 뭘까요?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지구가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점이니까 늘리지 못한다. 이것도 자연적은 못 늘리는데 인문적은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공급은 안 되는데 절대적 공급은 안 되는데 그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인문적, 상대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말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 조성지는 인문적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서 자연적 공급 예외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모습만 바뀌었지 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 인문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인문적 공급이 자연적 공급이 아니죠. 택지를 만들 거니까. 근데 그 녀석은 택지가 늘긴 했지만 절대 면적이 플러스된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이너스된 게 있으니까 자연적 공급은 불변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니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수평적 공간의 유한성이지 3차원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만 얘기지 공중 땅속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수평적 공간의 유한성. 그러니까 땅을 옆으로 넓히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만든다는 얘기 나오고 생산이란 말 나오고 생산 비란 말 나오고 증가란 말 나오면 다 틀린 말. 말 되죠? 부증을 생각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는요. 물리적 공급은 항상 수직선. 물리적 공급 수직선. 자연적 공급 수직선. 근데 인문적 공급은 우상향. 되죠?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 만들기 때문에 생산비란 말 의미 없습니다. 못 만드니까 생산이란 말, 생산 과정이란 말, 생산비란 말 다 쓸데없는 소리. 생산 말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인문적 공급은 생산이 됩니다. 생산비 법 성립됩니다. 매립할 때 비용이 100억 들었습니다. 10,000평 매립했습니다. 그럼 200억 들이면 그보다 더 많이 매립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정확하니 20,000평인지 30,000평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립은 되죠. 1.1인지 1.5인지 2인지 3인지 성립은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공급 수직인데 인문적은 우상향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급하고 장기는 완만할 거고요.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 얘기 하자면은.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떨어져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가격 탄력에서 완전 비탄력적.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수요가 적으면 많으면 이렇게. 결국 부중 때문에 수요자 경쟁. 경쟁이란 말, 입지 경쟁은 부동성하고 부중성이죠. 입지, 장소, 경쟁, 많으니까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수요자 많을 때는 희소성 가치. 자, 다시요. 물리적 공급은 수직입니다. 생산이란 말 안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요자 중심값이죠. 수요자가 많으면 비싸고 적으면 싸고.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맞죠? 그 다음에 수요자가 많다 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다. 희소성이 매우 높다. 희소가치.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 요놈에서 말을 다 지금 끌어내고 있어요. 우리 교재는 지금 쭉 풀어져 있는데 그거를 열 몇 개를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사실은 부중이란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부중은 다 아는데 정확하게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족하기 때문에 땅값은 오를까 떨어질까요? 당연히. 그래서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돈 묻어놓으면 좋은 거 맞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손자대. 그 다음에 땅값이 싸면 그만 빌려주는 싹도 어쩌니까 지대 올라가겠죠. 빌려주는 싹. 그 다음에 집약도.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짓어 낫겠습니까? 그래서 시내 중심지는 비싸더라. 세도 비싸더라. 건물을 높게 짓더라. 맞죠?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요. 아까 맨 첫 시간에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부정성 때문에. 만약에 땅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면 부정성 만들 수 있다면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성, 공공성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또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법적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 규제, 사용 규제, 거래 규제. 참 정부가 규제가 들어간 것은 부정성과 밀접하죠. 많으면 어서 규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동산도 양적으로 제한될 때는 규제를 할 수가 있다. 가뭄이 심했을 때 수돗물이 24시간 안 나오는 게 규제. 맞죠? 여름에 발전 설비가 부족해서 너무 전기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면 안 돼. 그게 규제. 맞죠? 대한민국 기름 안 나오니까 매일 차 끌고 나오면 안 돼. 요일 규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에서는 대수는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뭔가 했을 때는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요. 이렇게요. 사회성 공공성. 이렇게요. 요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요 말을 정확히 해석하자고요. 자, 부정 한번 읽어보십니다. 부정이란 말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다. 그러면 뒤집으면은 생산을 통해서 인문적은 넓힐 수 있다. 그 뜻이죠. 자연적은 뭐가 안 되는데 인문적은 뭐든 되니까. 말뜻이 그거잖아요. 따라서 토지 어쩌니까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적 공은 불변인데 인문적 공은 그러면 가변이다. 증가시킬 수 있다. 맞죠? 자, 넘어가면 따라서 그래서 매립지 조성지는 됩니다. 이거는 인문적 공급이지 자연적 공급이 예외가 아닙니다. 땅의 절대적인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습만 바뀌었죠. 산이라는 형태가 택지로 바뀌었던 거지 택지가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생산비 말도 안 되는 소리. 생산비가 어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생산 법칙이 어쩌고 다 틀린 말. 생산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되니까 항상 수직선. 2번 되죠? 세 번째는 볼까요? 사회성 공공성이 매우 강조된다. 부족하니까 이용도 용도도 정부가 규제할 수도 있죠. 법적 규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정성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규제, 거래 제한 전부 다 부정성. 부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가 지대. 지가 상승, 지대 상승 그쪽 얘기요. 그 다음에 입지 경쟁. 그것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입지 경쟁은 부정성. 요 말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무슨 말이죠? 그 말에서 다투는 거니까. 많으니까 적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을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워가지고 내가 애웠던 말이 나오면 정말 반갑겠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공이 확대되고 그죠? 가슴이 뛰고 그 다음부터 열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안 보이고 안 그러던가요? 과감히 빼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문을 내려가면서 점점 해석이 잘 되면 좋은데 딱 막혔습니다. 그걸 버리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거 꼭 잡혀가지고 그 다음 진도로 못 나가. 이거 우리 안 배운 건데 없는 건데 그죠? 또 지나가다 또 다시 그 궁금해 다시 오고 싶어. 그러면 시간은 50분 금방 지나가고. 우리 수업할 때 50분하고 시험 볼 때 50분 같은가요? 시험 볼 때 100분은 거기에 두 번만 더 100분 지나갑니다. 아마 그러셨을 건데요? 안 그랬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지금 50분 안 끝내는 거야?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 6번째는 수요자 경쟁. 그 다음에
7번째 토지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채용사용과 밀접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요. 이것도 지우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좀 이 말을 완벽히 애워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안 외워져요. 제일 중요한 말은 그 의미를 좀 새겨보자고요. 그래야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래야 부담도 줄여가고. 네. 좀 쉬어갑니다. 여기 지우지, 왼쪽은 지우지 마세요.